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관심이 최대의 적이다 를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10월 더 아쿠아리움에서 펼쳐지는 범고래 쇼를 보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강릉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앤마리는 다시 주제를 이어갔다. 올란도에 있는 10월 더의 데이브 야들리 그리고 그의 동료 조련사들과 친분을 맺게 된 후 저는 3톤이 넘는 범고래에게 그렇게 놀라운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이적인 성공 비법에 매혹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범고래 훈련이 지금과 가족들의 동기화에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면에서 관련이 있다. 조련사들이 그 거대한 동물들을 훈련시켜 쇼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인간에 대한 훈련 방법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경우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비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께서는 그 비법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업무 수행의 ABC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단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비춰졌다. 업무 수행의 ABC. A. Activator. 활력소. 업무가 진행되도록 만드는 모든 것. B. Behavior. 행동. 업무 진행. C. Consequence. 결과 반응. 업무 진행의 결과에 대한 반응. 우선 A를 상징하는 활력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A. Activator. 활력소. 업무가 진행되도록 만드는 모든 것. 앤마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활력소란 내가 원하는 업무나 행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월드의 조련사는 동물들이 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수신호를 보내거나 손으로 물을 치거나 호루라기를 부는 등 신호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활력소는 지시, 교육 혹은 고함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활력소는 목표입니다. 조직을 진단할 때 저는 가끔 경영자나 임원들에게 직원들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이 두 가지 목표를 맞춰보면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전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직원들이 자신의 상사로부터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은 관리를 하는 입장이나 관리를 받는 입장 모두의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뜸을 들인 후 앤마리가 말을 이었다. 좋은 업무 성과는 명확한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만일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마주 앉아 서로가 공감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일이나 좋은 성과와 관련된 아무런 의견도 없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직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면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앨리스조차도 그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갈림길에서 나무 위에 앉아있는 체스 고양이를 발견하자 그 고양이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되물었죠. 모르겠어 라고 앨리스가 대답하자 체스 고양이는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죠.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A, B, C 가운데 A, 즉 활력소는 어떤 것이든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청중들은 점점 앤마리의 강연에 빠져들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동기화시킨 후에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업무에 대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B, 즉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고래 쇼에서는 범고래가 공중으로 점프하는 것, 조련사를 태우고 풀장을 도는 것,
관중들에게 꼬리로 물을 끼얹는 것, 인사를 하는 것 등이 업무 수행입니다. 직장에서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판매 목표량을 맞추는 것, 혹은 보고서를 제때 올리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방을 치우거나 숙제를 하는 것 등이 되겠죠. A 단계 이후, 즉 활력의 단계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 관찰하지 않는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관리자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많은 관리자들이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고 난 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C, 즉 결과 반응은 원하는 행동이 수행된 이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C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했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중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리고 미소를 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바로 맞추셨습니다. 엠마리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사람들의 업무 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역설적이게도 무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업무에 대해 주목이나 논평을 해주죠? 청중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가장 흔한 대답은 제 상사가 저를 나무라지 않았을 때죠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주목해 주세요. 슬라이드에는 업무 수행의 요소가 차례로 나타났다. 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앤마리가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슬라이드는 바로 세 가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력소, 행동, 결과 반응. A는 직원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관리자가 해야 할 일, B는 A의 결과로 직원이 하는 것, 그리고 C는 그 이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뜻합니다. C는 업무 수행에 있어 단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업무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남는 것은 혼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활력소, 행동, 결과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